2026년 7월부터 여러분이 매달 내고 있는 실손보험이 사실상 반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정부의 최종 발표안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봤던 도수치료, 영양주사 같은 혜택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병원비의 50%를 전부 여러분 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편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실손보험 역사상 가장 큰 지각 변동이고, 이 영상을 보시고 대처하지 않으신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백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떠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논의 끝에 2025년 말 출시를 목표로 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최종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말이 정말 많았죠. 오늘은 언론에 나온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 자료를 머리 아프게 뜯어보실 필요 없도록 제가 핵심만 골라냈고요. 이 영상 하나로 5세대 실손보험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내 돈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최소한 보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앞으로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된다고 하는데요. 필수 강화 등 의료체계를 정상화 지원하고 30%에서 50% 보험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의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약관 변경, 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초기 가입자란 1세대 실비와 13년 4월 이전 2세대 실비 가입자를 얘기하는데요.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뒤 재가입 문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까지 해당 실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그 이후 가입자는 15년 재가입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13년 4월 가입자는 28년 4월에 무조건 5세대 실비로 바뀌게 됩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왜 실비보험을 개혁하려고 하는 거냐? 낮은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과다 의료 서비스가 유발되고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서 다수 국민들의 부담, 급증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의료인력의 비급여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 정책 효과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어 왔던 건데요. 실손보험 관련 주요 문제점은 비급여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겁니다. 17년도에는 4.8조였는데 23년에는 무려 8.2조 원이고 우리나라 총 비급여 진료비 중 약 40%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의료인력 쏠림 현상까지 발생하는데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다 보장으로 급여 중심 필수 의료 대비 비급여의 과도한 보상이 발생해 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이 안과는 170%가 넘어가고 재활의학과는 158%가 넘어가고 정형외과는 150%가 넘어가고 소아청소년과는 30%도 안 되는 실정이고요.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수요 조절을 위해서 본인 부담제를 운영 중이나 실손보험이 본인 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보상해서 정책이 저해되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자체 구조적 문제도 점증하고 있는데요. 다수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소수만 보험금을 받는 가운데 실손보험의 가파른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보험료의 불공정성 문제가 확대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사적 안전망으로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 가입자 무려 65%가 보험금 지급 없이 보험료만 납부를 하고 상위 9%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급 보험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매년 실손보험료가 7%, 8% 이런 식으로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실손보험 계약의 지향점은 보편적 의료비인 급여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개편해서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6년 7월부터 36년 6월까지 10년간 순차적으로 15년 또는 5년 재가입 주기가 있는 약 2천만 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세대 실비 급여는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느냐? 급여 인원은 중증 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4세대 실비처럼 자기 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 출산이 보험의 영역으로 신규 포함됨에 따라서 그간 제외되었던 임신 출산 급여 의료비를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로 확대해서 저출생 시대에 임신 출산을 두텁게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좋아진 점이죠. 다음 비급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 특약 1과 비중증 비급여 2로 구분해서 보상한다고 하는데요. 비급여 특약 1은 중증 환자의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중증 치료인 만큼 현행 보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상급병원, 종합병원급 입원 시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 원을 신설해서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급여 치료가 5천만 원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기 부담 비율이 30%니까 1,500만 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하죠. 그럼 4세대 실비는 3,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건데 5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 상한액이 500만 원이 신설된다고 하니까 내가 내야 하는 금액 맥시멈이 500만 원이라는 것이고 보험금 3,500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외상 등 산정 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중증 질병이라면 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소리인 거죠. 이 부분도 5세대 실비가 좋아진 부분입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비급여 특약 2는 의료체계 왜곡 및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데 과다 보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장 한도, 범위 축소, 자기 부담 상향 등을 통해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비급여 특약 1은 할인 할증 대상에 포함이 안 되다 비급여 특약 2는 할인 할증 제도를 적용한다고 하고요. 비급여를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약 1%의 사람들에게 100%에서 많게는 300% 할증을 하고 비급여 수령 보험금 영원인 가입자 60%는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특약의 2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 현 실비보험은 연간 5천만 원 한도에 통원은 회당 20만 원에 입원 한도가 없습니다. 자기 부담률이 입원은 30%고 외래도 30% 또는 3만 원 중 큰 금액 부담인데 5세대 실비는 5천만 원이 아니라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축소가 되고 입원 시 회당 300만 원 한도로 축소가 되고 자기 부담률도 30%가 아닌 50%까지 올라가고 통원도 50% 또는 5만 원 중 큰 금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보험금 미지급 대상으로 기존에는 미용과 성형수술 등이었지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일부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이 미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비급여 관련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자기 부담금도 높고 못 받는 치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이전과 비교해서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언제든지 병원 가서 도수 치료 받고 주사 맞고 실비 청구하고 그런 거를 못 한다는 소리인 거죠. 보험료가 30%에서 50%까지도 인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많이 청구하던 내용들을 제대로 청구를 못하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내려가야 하는 거고요. 이로 인해 저희가 판단해야 할 건 실비보험의 전환 시기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13년 4월 이전 재가입 주기 15년이 없는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요. 전환을 안 하셔도 되죠. 어차피 전환 안 해도 내가 원하는 시기까지 해당 실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시다가 보험료가 실비보험에만 1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내야 하는 시기가 언젠간 오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전환을 하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을 때 가입하신 13년 4월 이후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요. 결국 28년 4월이 되면 5세대 실비로 바뀔 텐데 26년도 7월에 5세대 실비가 나오게 되니까 26년도 6월에 4세대 실비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럼 31년 6월까지는 4세대 실비로 보장을 받고 31년 7월에는 5세대 실비 등으로 바뀌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보장의 혜택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3세대가 나오기 전 17년도 1월에 2세대 실비를 가입하신 분이다.
그러면 2032년 1월에 5세대 실비 등으로 바뀔 텐데 이분은 26년 6월에 전환을 하셔봤자 어차피 31년 7월에 5세대 실비로 바뀌게 되니까 미리 4세대로 전환하실 필요가 없고요. 2세대 실비로 쭉 유지를 하다가 알아서 바뀌길 그냥 기다리시면 되겠죠. 21년 7월 이후 4세대 실비 가입자는 5년 재가입 주기가 있어서 26년 7월부터 알아서 바뀔 텐데 그냥 기다리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 실비보험 가입 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재가입 주기를 파악하셔서 26년 6월에 미리 4세대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바뀌길 가만히 기다리는 게 유리한지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 초기 가입자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보상 후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신규 실손으로 무심사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초기 가입자분들은 지금 내가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그럼 하반기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상 내용 확인 후에 전환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5세대 실비는 나오게 될 거고요. 5세대 실비는 우리가 기존에 자주 청구하던 비급여 항목들을 비급여 2로 분리시켜서 자기 부담률을 높이게 되고 보장 제외 항목으로도 빼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추세라면 추후 6세대 실비 등은 더욱 자기 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기존처럼 병원비 90%에서 100%를 다 실비로 처리하는 건 무리가 있겠죠. 내 자기 부담금이 50%까지 높아지고 게다가 실비보험은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실비보험 유지율이 50세부터는 80% 밑으로 떨어지고요. 60세는 70% 밑으로 떨어지고 70세는 30% 밑으로 떨어지고 80세부터는 2%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더 이상 실비보험 하나만 믿고 내 노후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실비보험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사소한 감기부터 큰 병까지 모두 책임져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명확한 역할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필수 의료급여를 기본으로 받쳐주고 정말 생사를 오가는 큰 병인 중증 질환이 걸렸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으로 재정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모든 해결책의 시작이고요. 그렇다면 이 텅 비어버린 보장의 공백을 우리는 무엇으로 메워야 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실손보험 하나만 믿고 갈 수가 없는 시대. 우리는 현실적인 보험으로 핵심 방어막을 구축해야 하고요. 실손보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내복 위에는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단단한 갑옷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갑옷의 핵심은 바로 3대 질병 진단비와 5종 수술비가 포함된 종합보험이고요. 설계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전에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망순위 최상위권에 속하는 게 암, 뇌, 심장 질환인데요. 폐렴은 실비로도 간단히 처리 가능한데 암, 뇌, 심장은 치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를 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상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간병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에 집이 있다면 대출금에, 차가 있다면 할부금에, 고정 지출 비용 등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일을 쉬게 된다면 커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3대 진단비가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암인데 암은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이 무려 37.7%고 여성은 34.8%입니다. 암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만큼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할 게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비만 있다면 백혈병, 뇌암, 췌장암, 골수암 같은 고해감들을 다 보장받을 수 있고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같은 것도 보장이 가능하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희귀암, 미래암까지도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즉 유사암 4가지 빼곤 다 보장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암 진단비가 가장 핵심이고요.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4가지를 보장하는데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남녀 1위 암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은 최대로 구성을 해야겠죠. 단 일반암의 20%만 구성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하고 일부 회사는 유사암 개수를 6개, 7개로 늘려두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금 차등 지급 받는 암이 늘어나는 거니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사암 개수는 4개로 적은 회사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암 관련 치료비도 같이 대비하셔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암 수술 건수는 1만 건 조금 넘는 수준이고 항암 치료는 20만 건 이상, 방사선 치료는 9만 건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약 이것저것 넣으시는 것보다 암 치료비 특약으로 암 수술, 다빈치 수술,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등 폭넓게 대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심장질환인데 심장질환인 협심증의 경우 협착에 의해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고 가슴이 좁아진 듯 조이고 뻐근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심증이라고 불립니다. 동맥경화증으로 관상동맥 내막의 동맥경화 부위가 혈관 내로 파열되면 혈전이 생기고 혈전이 관상동맥을 완전히 막아서 혈액이 통하지 않게 되는데 그럼 심장 근육이 손상되어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오게 되고요. 돌연사의 흔한 원인이자 초기 사망률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 등이 문제가 되고요. 뇌질환은 뇌경색의 경우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그 근처의 뇌 영역이 손상돼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고요. 갑자기 발생하는 게 특징이고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앞이 잘 안 보이거나 심한 두통이 오거나 한쪽으로 계속 넘어지거나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 30일째 35%에서 52%의 사망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심한 두통과 구토가 특징이기에 뇌질환은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하면 100% 범위로 보장받을 수 있고요. 뇌경색증 환자 수만 떼어놓고 보면 53만 6,179명, 발생 비중 40.5%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차선 하나가 완전히 폐쇄돼서 극심한 정체가 벌어지는 것과 같은데요. 뇌로 가는 혈액, 즉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되면서 뇌세포가 질식하고 단 몇 분 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기억, 언어, 운동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뇌가 순식간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욱 교활하고 은밀한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두 항목의 환자 수만 합쳐도 20만 명이 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아직 뇌경색이라는 대형 사고는 터지지 않았지만 이미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고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잠재적 위험인 거죠. 다음은 심장질환이고요. 협심증은 무려 71만 2천 명으로서 해당 질병 코드만 해도 비중을 36% 이상 차지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만성 허혈심장병까지 합치면 전체 환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죠.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13만 8천 명 이상인데 협심증과 5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이 말은 즉 급성심근경색을 겪는 한 사람의 뒤에는 급성심근경색까지 갈지 모를 협심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5명이 있다는 현실인 건데요. 가슴 통증은 심장이 보내는 경고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선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탄탄히 준비를 하시고요. 부정맥이 걱정되신 분들만 심혈관 진단비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험료 가성비는 좋지 않아서 허혈성 진단비가 메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3대 진단비는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암 치료비, 뇌혈관 진단비, 혈성 진단비로 실비보험의 빈틈을 메꾸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술비인데요. 수술은 보시다시피 60대, 70대에 가장 많이 하는데 이때는 실비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죠. 그러므로 수술비 특약을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하셔야 하고 수술비 특약들이 종류가 다양한데 여기서 꼭 필요한 건 1. 5종 수술비입니다. 왜냐하면 급여, 비급여 다 가능하고 추후 약관에 없는 수술이 나오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엔대 수술비는 64대, 120대, 130대 이런 식으로 특정 질병을 정해두고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할 때만 지급하는 특수 부대인 셈인데요. 내가 걸린 질병이 N개의 목록에 없다면 단 1원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7종, 8종, 9종은 절제, 절단에 이어서 흡인 천자까지 보장해준다고 홍보를 하지만
자세히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에 한해서만 보장합니다. 비급여가 걱정인 것이고 수술비를 가입하는 목적 자체가 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비급여를 대비하고자 함인데 비급여 보장은 안 된다니 이거는 가입을 하나마나한 기각인 셈인 거죠. 게다가 현재 약관에 없는 수술을 보장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대비할 수 있는 1, 5종 수술비가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뇌, 심장 쪽 스텐트 삽입술이 3종으로 주다 보니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까지 구상하시면 완벽하고요. 그 외 같이 구상하시면 좋은 게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인데 실비보험에서 가장 못 받는 빈틈을 메꿀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을 보상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집 수도관이나 난방 배관이 터져서 아래층에 피해를 줬을 때 도배, 장판, 가구, 가전제품까지 피해액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층의 모든 피해의 복구 비용을 일배책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특약의 가입 가치는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산책하던 우리 집 강아지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치료비, 합의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가만히 있던 벤치를 긁었을 때 도색 비용까지 내가 직접 한 실수가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이나 반려동물을 일으킨 사고까지 모두 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말 놀랍죠.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사소송으로 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배상금보다 변호사 선임비, 소송 진행 비용 등이 더 무서워지는데요. 그런데 일배책은 이 모든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대신 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상 보험이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나만의 개인 법무팀이자 사설 변호사인 셈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막강한 법률 방어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자 비극인 거죠. 그래서 실비보험의 공백을 메워줄 100점짜리 갑옷이자 설계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먼저 왼쪽의 특약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딱 3가지, 3대 진단비고요. 바로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죠. 이 3가지가 한국인 사망 원인의 최상위권을 차지하면서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치료비도 함께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표에 나온 것처럼 일반암 5천, 유사암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각 1,000만 원 정도가 가장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고요. 여기서 나의 경제 상황과 니즈에 따라서 진단비를 더 올리시거나 내리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 외 암 치료비, 수술비, 가성비 특약 다 구성했을 때 보험사별 금액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보장인데도 40세 기준 A사는 16만 원이 넘어가고요. D사는 15만 원 이하로 준비 가능합니다. 월 보험료가 2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20년간 낸다고 하면 48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는 깨달음은 명확한데요. 좋은 보험은 유명하거나 비싼 보험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핵심 보장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보험이란 사실입니다. 브랜드나 설계사와의 인맥이 아니라 오직 데이터만이 정답을 알려주고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더 저렴한데 50세까지도 15만 원 미만으로 보험 준비가 끝나고요. 20세까지는 10만 원 미만이면 끝납니다. 이 내용은 일반 고지형이기 때문에 건강하시다면 보험료를 40%가량 절감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내용이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말 등장할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대신에 중증 질환을 제외한 비급여 보장이 대폭 축소되거나 보장 못 받는 항목으로 바뀔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손보험 하나만 믿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실손보험은 기본 베이스일 뿐이고요. 세 번째는 진짜 위험인 암, 뇌, 심장 질환을 대비하는 3대 진단비와 실손의 축소된 보장을 메워줄 1, 5종 수술비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의 가장 큰 이점은 안정성이고요. 앞으로 6세대 실비, 7세대 실비 이렇게 나와서 자기 부담금이 60%, 70%, 80%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핵심 보장은 정해진 보험료를 20년만 내고 90세, 100세까지 보장받는 든든한 비갱신형 종합보험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내용이 5세대 실손보험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랑 공유하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돈과 시간을 아껴드리는 핵심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명백한 소비이자 지출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저희 보험 조각가는 30여 개 모든 보험사를 비교해서 최선의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 가입한 보험도 제대로 분석하고 조언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